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서 세리에 A 우승을 이끈 나폴리의 핵심 센터백 김민재 선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적설도 있지만 또 이런 이적 시장이 되면 각 매체들과 또 언론사 기자들이 또 이런 이적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선수를 데려와야 된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한 번도 김민재 선수와 링크가 된 적이 없었던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해야만 한다라는 영국 언론들, 영국 매체들의 주장이 나왔어요. 대체 이제 아스날에 김민재가 왜 필요한가라는 이제 부분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스날이 올 시즌에 우승을 노렸고 상당 기간 선두를 달리다가 미끄러진 과정에 수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 아스날의 상황과 영국 현지에서 왜 김민재 선수 영입을 추천하고 나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날에는 이제 일본 대표 수비수인 토미야스가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또 시즌 막판에는 살리바의 부상으로 위험한 수비를 보여줬죠. 그게 매우 컸죠. 예. 그런 가운데 영국 매체인 커트 오프사이드, 이 매체가 공신력이 높은 매체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유력한 기자들의 유료 컬럼을 이제 받고, 파브리초 로마노도 있지만 폴크 기자도 있고 많은 이제 해외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보도를 하면서 공신력을 높여가고 있는데, 데클란 라이스는 잊어라. 아스날이 다음 시즌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5,500만 유로로 맨유가 영입하려고 하는 바겐세일에 가까운 선수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제목의 이제 커트 오프사이드의 컬럼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 일단은 간단하게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면, 아스널의 우승 희망은 끝났다. 팬들은 아스널 최고의 계약을 사라지긴 했으나 그래도 에미리트 스타디움의 흥미진진한 시대,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제 그래도 올라섰으니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아스날이 정말 뛰어났던 맨시티, 그러니까 아스날이 우승을 놓친 건 아스날이 부족하기보단 맨시티가 아주 잘했다라는 얘기고, 그나마 그런 맨시티에 좀 비벼봤는데, 다음 시즌에 조금 더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고쳐야 할 명백한 결함이 한 가지 있다. 그게 이제 수비라고 얘기하는 건데, 벤 제이콥스, 미국 기자인데 이제 첼시가 보엘리 구단주가 부임하면서 이제 뒤늦게 유명세를 축구판에서 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CBS 기자인데, 이 기자도 커트 오프사이드에 컬럼을 기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아스널의 최우선 타깃은 데클란 라이스다.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이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즉 이제 중원 수비력을 높이기 위한 선수를 좀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커트 오프사이드에서는 그렇긴 한데 또 한 명 영입해야 될 선수가 있다. 오히려 이 선수보다도 나폴리의 센터백 김민재를 영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력을 소개를 해요. 그거 양력은 저희가 또 얘기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이미 영국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이 김민재 선수에게 바이아웃이 5천만 유로 정도 걸린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아스날이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가격,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라이스를 영입을 노리고 있는 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이미 지난 여름부터도 영입을 하려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웨스트햄이 라이스 데려가려면은 벨링엄만큼 돈 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미뤄져 왔고, 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웨스트햄 자체도 유럽 대항전도 나가고 성적이 좋았지만 지금은 좀 꺾였기 때문에 올여름엔 라이스가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스날 같은 경우 이 컬럼에서 올 시즌 수비력을 지적을 했어요. 리그에서 42골을 실점을 했는데 이게 지난 시즌보다 6골 적은 수치.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성적이 좀 아쉬웠잖아요. 챔스에 못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 공격력이 개선된 거지 수비력이 좋아진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고, 왜냐면 아직 2경기가 남아있으니까요. 더 실점할 수 있는 거죠. 홈 경기에서는 사우샘튼을 포함한, 그러니까 강등이 확정된 최하위 팀을 포함한 5개 팀만이 이제 홈 경기 수비 실점 기록이 더 나쁘다. 즉 아스날이 홈 경기 실점을 6번째로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음 시즌 로폴딩 대신에 마갈량이스를 백업으로 삼아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폴딩은 내보내고 마갈량이스를 주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백업으로 쓰고 주전 수비수 한 명을 더 사야 된다. 그러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영입할 수 있는 최고의 수비수가 바로 김민재다라는 것이죠.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에 김민재가 포함이 된다는 건 거죠. 반면 이제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선수는 맞지만 그 2배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옵션을 포함했을 때 이제 가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천만 유로 정도라고 봤을 때는 라이스는 1억 2천만 유로 정도 될 수 있는 선수니까. 심지어 벨링엄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벨링엄이 지금 도르트문트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억 5천만 유로거든요. 그 정도 가량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라이스를 데려오는 건 좋아. 하지만 라이스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도 필요로 한 수비력을 제공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토마스 파티라든지 그라니트 자카보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겠지만 최근 아스날의 경기력 붕괴는 살리바의 부상과 동시에 일어났으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아르테타가 밤잠을 설치게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저는 라이스가 1억 5천만 유로 아니면 1억 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좋은 선수는 맞지만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여기에 그 돈을 쓸 거면 그 돈의 반을 김민재라는 센터백 영입에 쓰고 나머지 반으로 다른 미드필드를 사는 게 어떠냐. 왜냐면 자카가 또 이제 독일로 갈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 라이스 한 명을 사는 것보다는 돈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자카를 보험으로 남겨놓는 게 낫죠. 1,500만 그렇죠. 유로에 판매를 할 바에야. 예.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아스날의 나머지 선수들이 확실히 겁을 먹었다. 중요한 순간에. 뭐냐, 이제 살리바가 없을 때, 살리바보다 약간 수준이 낮은 홀딩이 뛸 때 그 책임감이 너무 커졌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경기력과 성적에 영향을 미쳐서 막판에 우승 경쟁에서 미끄러졌다는 얘기인데, 반면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에버튼전 같은 경우, 뭐 더브라이너, 베실바, 그릴리시, 스톤스 이런 선수를 벤치에 놔도 이길 수 있는 더블 스쿼드. 이게 결국에는 아스날과 맨시티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바르디올 얘기도 언급을 해놓긴 했는데 사실 그바르디올도 아스날하고는 연결된 적이 없긴 하거든요. 예.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바르디올이 연결됐다라기보다는 그바르디올한테 영입을 나설 수도 있지만은 그바르디올도 김민재보단 더 비싸다. 그렇죠. 훨씬 비싸요. 예, 라이프치히에서 1억 유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맨시티도 센터백으로 가장 원하는 옵션은 그바르디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김민재 선수보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왼발잡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맨시티는 더 급한 거는 왼발잡이 센터백이에요. 예. 라포르트가 나가는 경우를 상정해서인 거니까요. 근데 1억 유로나 주면서 그바르디올 영입할 바에야 그냥 예. 김민재를 그쪽에다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김민재 선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아스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자금력은 또 맨시티가 좋은데 그럼 맨시티도 그바르디올을 지금 안 살라는데 아스날이 살 리는 없다. 게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라이스 그바르디올 동시에 산다. 이건 돈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김민재를 사는 게 낫고 또 하나의 요소가 이 그바르디올을 얘기한 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맨시티는 사실 뭐 경험이 많잖아요. 우승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는. 근데 아스날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예. 나폴리처럼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팀에서 우승을 경험한 김민재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물론 아스널은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나폴리는 33년 만에 우승이니까 네, 예, 그런 나폴리한테도 우승을 안긴 김민재가 그 2003-04 시즌 이후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없는 아스널한테도 우승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라이스라든지 그바르디올은 뭐 젊긴 하지만 아직 그런 그 우승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니까 예, 다음 시즌이면 이제 20년 채우게 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김민재가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했는데 이 기사의 주장 자체는 뭐 꽤 합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아스날이 왜 결국 미끄러졌냐? 결국 뭐 아스날이 뒷심이 없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불운의 요소가 있다고 봐요. 바로 살리바의 부상이죠. 예, 그러니까 뭐 살리바가 부상을 당하기 이전까지는 27경기에서 21승 3무 3패 그리고 62득점 25실점으로 승점 66점으로 이제 맨시티의 승점 5점 앞선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경기 수도 똑같았기 때문에 예. 설령 맨시티하고의 맞대결에서 패하더라도 1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경기당 득점은 2.3골이었는데 경기당 실점이 0.9골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예, 그 실점이 굉장히 적었어요. 문제는 이제 살리바가 부상을 당하고 나서 일단 성적 자체도 9경기 4승 3무 2패로 내려온 데다가 순위를 놓고 보면은 그 살리바가 부상 당한 이후부터는 8위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살리바가 없는 상태의 아스날이었다면 저번 시즌과 좀 사실 좀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경기력이 아니었느냐. 근데 흥미로운 게요. 그 전까지 토트넘도 4위였고 예. 첼시도 10위였는데요. 예. 근데 그 후로 토트넘도 14위로 내려갔고 예. 첼시도 18위로 내려갔어요. 대체 살리바의 부상과 이 런던 지역에 예. 런던의 소호신. 살리바는 런던의 소호신이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요. 9경기에서 무려 17실점을 허용한 거거든요. 예. 이거 경기당 2골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1.9골인 건데요. 실점이. 그러니까 득점은 2.3골로 동률이에요. 예. 살리바가 있건 없건 득점은 똑같은데 실점이 팍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맨시티전에 4골을 내준 경기도 있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브라이튼한테도 3골을 내주기도 했고 또 사우스햄튼한테도 3골을 허용했잖아요. 네, 무실점 경기가 뉴캐슬전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살리바가 빠지니까 수비가
흔들렸고 그 살리바의 공백을 채운 선수 바로 홀딩. 사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한테 막판에 탈탈 털려가지고 챔스 진출이 좌절되는 과정에 좀 이제 원흉구로 지적됐던 그 선수가 뛸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홀딩이 나오면서 계속 실점을 했죠. 예. 물론 뭐 팰리스하고 리즈한테는 연달아서 더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4대1, 4대1 승리를 거뒀으나 리버풀전 2대2 무승부도 저때 홀딩이 페널티킥 내주는 실수 범했었기 때문에 질 뻔했어요. 예. 근데 살라가 페널티킥을 실축해준 덕에 2대2 무승부가 됐던 거였고요. 웨스트햄과 사우스햄튼한테도 연달아서 2실점, 3실점 허용한 데다가 맨시티전에 무려 4실점 허용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골을 넣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이킨이 홀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난 그의 큰 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그가 이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 뛸 수 있는지 걱정된다. 그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면서 특히 턴할 때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손흥민 선수를 막을 때도 퇴장을 당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다른 경기들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홀딩은 정리해야 되는 선수고 센터백이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키비오르를 영입했고 그리고 최근 3경기에서는 결국은 키비오르를 선발 출전시키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키비오르가 그래도 뭐 첼시전, 뉴캐슬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연승을 거두긴 했었는데 일단 이 선수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요. 왼발잡이거든요. 이 예. 선수도. 그리고 마갈량에스도 왼발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왼발잡이 2명의 센터백을 뛰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이 선수가 나름 그래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팀 내에서 이제 그 체력 테스트 같은 것들 할 때 가장 속도가 빠른 선수가 키비오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몸싸움 같은 것들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결국 브라이턴전 0대3 대패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추가 시간 5분경에 마지막 실점 장면에서 키비오르의 문제가 드러났었는데요. 이게 그 코릴이 전진 패스를 준 장면에서 운다프가 이제 키비오르 등진 상태에서 볼을 받았어요. 예. 근데 여기서 전혀 밀어내지 못했어요. 도리어 운다프한테 밀렸거든요. 예. 밀리면서 이제 운다프가 웰백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웰백이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키비오르가 거기가 막으러 갔어요. 웰백을. 그런데 웰백이 그 키비오르를 제치고 가서는 저기 그래서 제쳤다는 표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챌린지가 실패했다. 테이크온은 이제 드리블 돌파 성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다시 이제 가가지고 운다프한테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운다프가 중거리 슈팅 때린 거를 램세이 골키퍼가 선방을 했으나 에스투피런이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 넣었던 거였습니다. 결국에 이제 키비오르의 실책이 결국 실점의 빌미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건데 이제 커트 오프사이드뿐 아니라 호날두와의 이제 충격적이었던 단독 인터뷰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더선의 편집장이죠. 피어스 모건이 이제 아스날이 다음 시즌에 우승하고 싶다면 이 선수들을 영입해야 된다. 한 명이 아니라 다 사야 된다라고 이제 한 명단에 깜짝 놀랄 만한 이름 바로 김민재 선수가 심지어 제일 먼저 상단에 등장을 했어요. 뭐 포지션 순인 것 같긴 한데. 네. 김민재와 카이세도와 라이스와 미토마와 그리고 오시멘 또는 블라우비치 이렇게 영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비 라인에 보강이 필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살리바 때문에 알게 됐고 라이스나 카이세도, 특히 카이세도는 1월달에 실제로 영입을 하려고 협상을 했었고 이제 마르티넬리가 또 막판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또 백업이 좀 마땅치 않으니까 미토마로 데려오는 게 어떠냐. 근데 돈이 남아도나요? 다 데려오면 뭐 어떻게 데려오죠? 오시멘하고 라이스만 데려와도 벌써 3억 유로에 3억 유로잖아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거 거의 모건이 그 아스날은 다음 시즌 우승 못한다 약간 이거 매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건 피어스 모건이 이 사람이 말 그대로 거의 조금 뭐랄까 아스날 광팬을 넘어선 거의 또라이 팬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진심으로 추천한 게 맞네요.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현재 뭐 그 두 기사를 보더라도 혹은 상황을 보더라도 아스날에 올 경우에는 뭐 꼭 필요한 선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어스 모건은 아스날 선수들하고도 말다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것도 SNS상으로 다른 선수들이나 뭐 아니면 여러 사람들하고도 거의 키보드 워리어예요. SNS에서 장난 아니게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어찌됐거나 이 피어스 모건조차도 김민재 선수를 알고 있고 아스날에 맞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세리아를 안 보나 봐요. 블라우비치를 리스트에 올린 거 보면은 지난 시즌에 연결이 원래 블라우비치 영입 거의 되는 거였는데 선수가 거절하고 유벤투스 갔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소환한 것 같은데 뭐 스트라이커가 이제 9번형으로 큰 선수가 필요하니까요. 어찌됐거나 이제 4-3-3을 쓰는 이제 아스날의 상황을 보자면
센터백에서 이제 마갈량이스조차도 부족하고 살리바가 없으면 괴멸 상태다. 저는 뭐 마갈량이스가 그렇게 부족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마갈량이스 같은 경우는 대형 실수들을 범할 네. 때가 있고 이 선수가 이제 리더십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 조율은 살리바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리바가 없을 때 그 공백이 더 크게 드러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리딩형 센터백이 있고 부딪히는형 센터백이 있잖아요. 근데 예. 마갈량이스는 부딪히는형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살리바의 파트너로도 김민재 선수가 이상적이고 또 살리바가 없으면 또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에 뜰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김민재 선수가 있다면 아스날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 도움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스널의 또 다른 문제가 피어스 모건이 왜 저런 얘기를 했냐면요. 아스널은 백업이 약해요. 예. 그러니까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커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요. 그 오른쪽에 이제 선발 출전한 그 얘기인 건데, 보면은 주전들과 비주전의 출전 경기 수가 지나치게 많이 나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아스널은 2,000분 이상 뛴 선수가 10명이고요. 예. 이 중 3,000분 이상을 뛴 선수가 3명에 달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펠리스가 2,000분 이상을 11명이 뛰면서 가장 많이 뛰긴 했어요. 예. 근데 3,000분 이상 뛴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펠리스는. 그리고 또 이제 뉴캐슬은 2,000분 이상 뛴 선수가 10명으로 아스널과 동일한데 3,000분 이상은 2명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 아스널보다 3,000분 이상은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 정도로 주전 의존도가 셌는데 펠리스, 뉴캐슬 다 유럽 대항전에 못 간 팀이죠. 예. 그러면은 아스널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려면은 유럽 대항전에 나간 팀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첼시는 3,000분 이상 뛴 선수가 아예 없고요. 예. 2,000분 이상만 3명이 있어요. 딱 예. 3명밖에 없어요. 첼시는 기형적으로 팀이 운영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베르츠가 2,372분으로 팀 내 최다 출전을 기록을 했을 정도고요. 예. 그리고 리버풀이 2,000분 이상 뛴 선수가 6명. 이 중에 3,000분 이상은 2명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맨시티가 2,000분 이상이 8명. 그리고 3,000분 이상은 딱 1명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2,000분 이상이 8명. 예. 그리고 3,000분 이상은 2명인 거고요. 예. 맨유가 2,000분 이상 6명. 3,000분 이상 2명. 여기 이제 토트넘까지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 나간 팀들인 거고요. 예. 그러면 같은 아스널과 유로파 리그를 나간 맨유 같은 경우 예. 2,000분 이상이 6명이고요. 3,000분 이상 2명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골키퍼 대회가 또 있었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컨퍼런스 리그에 나간 웨스트햄도 2,000분 이상 8명, 3,000분 이상 2명. 아스널만큼 이렇게 주전 의존도가 심한 팀이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 중에서는 아예 없었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스날이 또 유독 컵 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네. 부진했고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고 또 네. 리그에서도 막판에 미끄러지게 된 거예요. 그마저도 파티하고 제수가 장기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트로사르하고 조르지니를 영입했고 이 선수들이 그나마 그래도 또 많이 뛴 거예요. 후반기에 뭐 껴주면서 좀 채워준 것이지 결국에 아스날은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승 도전을 하기엔 특히 유럽 대항전을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해야 되는 상태면은 네.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예, 거기다가 이제 사실 살리바가 빠질 경우에는 베나이트가 센터백으로 갈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하거든요. 예, 하지만 그게 될 수가 없었던 게 토미야스가 예. 또 부상으로 아웃이 돼가지고 시즌 아웃이 돼가지고 그래서 쓸 수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후반기에 이제 부상 때문에 좀 중요한 시점에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이제 거의 뭐 169위를 결장을 하는 특히 역시나 이제 뭐 월드컵 이후에 뭐 컨디션이 뭐 완전히 네.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아시아 수비수로서 꽤 기대를 받았던 토미야스가 실패를 한 가운데 뭐 이미 또 세리아에서 뛰고 있는 아시아 선수인 토미야스를 영입해봤던 아스널이 뭐 김민재 선수의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뭐 클루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근데 저는 관심을 가지더라도 최우선 옵션으로 놓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마갈량에스하고 살리바라는 어린 센터백 2명이 주전 자리를 현재 꿰차고 있는 가운데 더 급한 포지션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에 진짜 김민재가 온다면은 그럼 마갈량에스나 이제 살리바 둘 중에 한 명이 백업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특히 그럼 마갈량에스가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그럴 만한 여유가 과연 있을지 아스널이 마음이면 오면 다 좋죠. 그렇죠. 모든 팀이나 어디든 김민재는 오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토트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6천만 유로를 주고 영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쓸 거냐에 왜냐면 결국 버짓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현재 아스널은 공격수와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이쪽이 더 급한
옵션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도 저는 풀백 쪽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면 토미야스가 계속 부상으로 고전을 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상 토미야스는 거의 전력 외처럼 보일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은 오른쪽 풀백을 영입을 하면은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베나이트가 센터백으로 뛸 수 있으니까. 예,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챔스권에 있는 팀들 맨유, 맨시티, 뉴캐슬 그리고 리버풀까지도 김민재 선수가 언급이 되지만 아스날은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스날의 잔여 일정 이제 노팅엄, 울브스전 2경기가 남아 있는데 사실 자력으로 우승은 불가능해요. 네. 맨시티가 한 경기만 이기면 우승을 확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 시즌 아스날은 우승을 놓치게 됐는데요. 과연 올 여름 이적 시장에는 어떤 선수를 또 보강을 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될지 김민재 선수를 연구 언론에서 추천을 했는데 뭐 사실 이후엔 또 어떤 팀들이 새롭게 또 등장하게 될지 한준TV에서 현지 보도 소개하고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